어느 추운 겨울날 한 남성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병색이 짙어 보이는 얼굴, 곧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무려 10년 만의 재회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마냥 반갑지는 않았는데요.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정말 행색이 초라한, 초췌한 아픈 사람을 보고 걱정보다는 아휴, 한숨이 먼저 나왔다는 이 사방 가족분의 제보인데요. 아, 교수님, 진짜 너무너무 저 같으면 이렇게 못 삽니다, 정말. 네, 오늘 저희 제보 사건이 다 마음이 좀 아픈 사건들이네요. 오늘 또 이제 마지막 사연자는 50대 여성인데요. 정말 평생을 좀 많이 희생하시고 참고 이렇게 대신 당하시면서 사셨어요. 일단 태어나 보니까 이제 아버지께서는 두 다리를 잘 못 쓰는 장애를 가지고 계셨고요. 5살에는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오빠는 젊어서부터 교도소를 그렇게 뭐 폭행, 절도 등으로 이렇게 교도소를 왔다 갔다 했대요. 너무 어린 나이부터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도 땄어요. 그런데 이 오빠가 문제입니다. 이 오빠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도 교도소에 있어서 오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이 오빠는 교도소에서 나와서도 또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이 여동생이 결혼하는 날에도 구치소에 들어가는 바람에 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유, 진짜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 오빠란 인간이 왼수네, 왼수. 네, 여성이 남편과 함께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어느 날 오빠가 찾아와서는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이 배달부로 고용을 하고 또 월세 보증금까지 대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이 오빠가 가게에 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또 원룸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월세도 밀려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동생이 대신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오빠가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동생의 친구와 또 동네 상인들한테 여기저기 돈을 빌려놨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나도 다 안 갚고 도망을 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성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과를 했고 또 여건이 되는 대로 빚을 대신 갚아주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오빠가 사기죄로 또다시 교도소에 들어갔다는 게 마지막 소식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세상에, 나 이제 정신 차렸어. 뭐 이러길래 배달부로 걷어줬더니 이렇게 또 뒤통수를 치고 이게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니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오빠가 다시 동생을 만나러 옵니다. 이 10년 전인데요. 또 왔어요. 행색이 딱 첫눈에 봐도 눈이 노랗고 배가 볼록하고 얼굴도 좀 갈색 이래 돼 있습니다. 아마 복역 중인데 강경화 말기로 형집행 정지가 돼서 석방된 거라고 하하. 본인이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동생은 또 오빠를 또 위해줘. 그래도 그럼에도 병원도 데려가고 또 치료를 받았지만 그놈의 밖에 있지만 핏줄 때문에 아휴. 너무나 건강이 안 좋았는데 미안했다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내 보험금인데 그건 네 가져라. 그리고 빚은 없으니까 걱정 마라라고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 보험금을 남기고 사망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뭐 그게 뭐 그동안 이 동생분이 희생한 거 다 어떻게 상쇄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빠가 숨진 후에 오빠 명의의 보험금, 연금 등 해서 몇 천만 원이 수령이 됐는데 혹시 여성이 당시에 혹시 오빠가 빚이나 싶어서 조회를 해봤더니 다행히 빚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쓰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오빠가 과거에 사기치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들한테 돈도 갚기도 하고 또 오빠의 그 병원비 또 장례식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돈을 쓰다 보니까 남는 게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동생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빠가 마지막 가는 길에 돈을 의미 있게 상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아쉬움은 없었다고 합니다. 내 앞으로 남은 빚은 없으니까 내가 남기고 간 보험금 너 다 가져라. 뭐 정말 인심 쓰듯이 이렇게 남은 오빠의 유언. 자,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제보자 이 동생분 얘기 들어보시죠. 아무리 우리 집에 애물단지지만 그래도 핏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다 정리해서 다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지금 너무 퍽퍽하고 힘들어서 죽고 싶은데 살아생전에도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죽고 나서까지도 우리한테 이런 것들이 날아온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 이 뭐가 또 날아왔다는 거 보니까 느낌이 안 좋습니다, 이거. 네, 독촉장이 날아왔기 때문인데요. 이 사망한 오빠의 빚을 갚으라는 독촉장이었습니다. 분명히 사망 당시에 조회를 했을 때는 오빠의 빚이 없었는데 9년 뒤에 제2금융권에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했던 겁니다. 아휴. 심지어 원금에서 9년치 이자까지 더해져서요. 금액이 몇 천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동생이 받았던 보험금이랑 비슷한 액수였는데요. 동생은 신용불량자의 전과자, 또 직업도 없던 오빠가 어떻게 돈을 빌렸는지 의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망 직후였으면 그때 당장 수습을 했을 텐데 왜 9년이나 지나서 이자까지 더한 빚을 갚으라는 건지 정말 황당했다고 합니다. 아, 교수님 어떻게 살아, 진짜. 네, 그런데 지금 이 제보하신 여동생 분이 오빠의 빚을 감당할 능력도 안 되시고 지금 너무 속상한 일이 또 있어요. 왜냐면 이 오빠의 빚뿐이 아니라 사실은 남편도 빚이 많은데 이걸 숨기고 결혼을 했었대요. 아이고. 그래서 남편의 빚을 여태까지 갚았던 거예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지금 자식들을 둘을 기르고 있는데 자영업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형편이 너무 빠듯하고 어려워서 그 가게를 내놨는데 가게도 팔리지 않을 만큼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지금 오빠 문제까지 또 떠안아야 되니까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오빠에게 받은 유산이 빚으로 돌아왔어요. 평생 빚만 갚으면서 나는 살다 가야 되는 걸까요? 라고 하시는데 박 변호사님 어쩜 좋아. 자, 이제 보험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보험 수익자가 누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험금을 또 상속받은 상황인지 그것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상속을 받았으면 또 단순 승인이 돼서 나머지 채무까지 같이 받는 결과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민법에 따르면 상속 포기를 중대한 가실 없이 채무 초과 상태를 안 날로부터 석 달 안에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안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반드시 지금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단순 상속 승인이 맞는지 또 본인이 하긴 다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예.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9년이 지나서 지금 온다. 이 부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소송 비용도 좀 부족하다고 하니까 소송 구조 같은 것들 좀 알아봐서 뭐 구조공단에 나가서 자문을 얻은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좀 권리 구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야, 팀장님. 진짜 이 정도 되면 이게 가족이 아니라 왼수 아닙니까, 진짜? 그리고 왼수긴 한데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알았으면 한정 상속도 가능하거든요. 한정 승인 상속을 받든지 상속 포기를 해야 됐었는데 당시에 조회했는데 지금 그때 빚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9년에 나왔으니까 난감한 상황인데 지금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고 그 내용을 해결하려면은 아무래도 박지원 변호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그 빚을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박 교수님, 정말 이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아버지는 그렇게 장애가 있으시다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란 인간은 세상에 저짓을 하다가 결국 빚까지 왕창 넘겨주고, 가버리고. 어떻게 살아, 진짜. 그러니까요. 정말 너무 수고하셨어요. 정말 위로를 드리고 싶고요. 이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그래, 분이에요. 맞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 장애 두 다리를 못 쓰시는 아버지를 부양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을 다니셨고 그 말썽 피우시는 그 오빠를 그래도 끝까지 잘 이렇게 병원에 모셔서 천국으로 보냈고 남편 빚도 묵묵히 갚다가 결국에 지금 두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일단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여태까지 쌓으신 거를 결국에는 하늘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쌓인 또 내공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젊으시니까 힘내셔서 이 시기만 잘 이겨나가시면 그다음에는 모든 게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럴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많이 같이 속상해 주셨습니다. 박주현님, 오빠 빚을 동생이 갚아야 하나요? 라고 하셨고요. 이효수님, 전문가 도움을 제대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은님은 저런 사람들은 나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나요?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아까 박 변호사님 법률구조공단 네. 가보라고 하셨죠? 그리고 돈이 없으면 소송 구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소송 구조를 통해서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